폴란드 총참모장이 러시아가 폴란드 침공을 준비 중이라 밝힌 날 유럽 동부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군 기지의 경보등은 꺼지지 않았고 국경 주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발열 신호가 반복적으로 포착되었습니다. 폭설로 뒤덮인 핀란드 북부조차 마치 거대한 그림자를 감지한 듯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 기록에 없는 수송기 한 대가 어둠을 가르고 내려앉았습니다. 활주로의 공기가 무겁게 일렁이는 가운데 램프가 천천히 내려가고 이 지역에서는 본 적 없는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참관 장교들 사이로 짧은 한 문장이 새어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폴란드 철도 공격 확인. 반복합니다. 공격 확인. 폴란드 바르샤바 외곽 철도 폭발 현장이었죠. 저는 무너진 레일 위에 섰습니다.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철근이 마치 종이처럼 구겨져 있었죠. 폴란드 대령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리처드, 보십시오. 이건 폭약 흔적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터뜨린 겁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리처드 잭슨입니다. 27년 동안 유럽 전선을 분석해온 미사일 전문가죠. 미 육군 출신 나토 전략사령부에서 장거리 타격 체계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그날 폴란드에서 느낀 공포는 달랐습니다. 이건 전쟁의 신호탄이었거든요. 2024년 1월 바르샤바에서 루블린으로 이어지는 철도선이 끊어졌습니다. 나토 보급의 심장이었죠. 폭발 지점은 정확했습니다. 계산된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져봤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12시간 전입니다. 폴란드 대령이 말했죠. 그리고 러시아 국경에서 장거리 포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전형적인 러시아 방식이었죠. 27년 동안 연구해온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공포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 바르샤바 나토 작전실에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폴란드 총참모장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전쟁 준비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국경 인근으로 병력이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전역에서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이마스 배치를 앞당겨야 합니다. 미국 장교가 말했죠. 폴란드 장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이마스는 언제 옵니까? 3년 뒤입니까? 5년 뒤입니까?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조달 시스템의 현실을요. 최소 3년, 어떤 경우엔 5년도 넘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폴란드 장교가 책상을 쳤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회의 후 복도에서 폴란드 장교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처드, 잠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의 사무실 책상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눈살을 찌푸렸죠. 호마르 K. 이게 뭡니까? 한국제 다연장 로켓입니다. K239 천무 기반 폴란드형이죠. 한국제라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 이 절박한 상황에서요? 한국은 빠르고 유능하지만 고도의 전략 무기는 아직 검증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능이 어떻습니까? 12발 동시 발사, 사거리 8290km입니다. 하이마스보다 화력이 2배 이상이죠.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발사관 12개, 정밀 유도탄, 실시간 통제 시스템. 이론적으론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전은 다르죠. 인도는 언제입니까? 이미 시작됐습니다. 첫 물량 126대 중 100대 이상이 도착했어요. 뭐라고요? 계약한 지 얼마나 됐는데요? 1년 반입니다.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1년 반. 하이마스는 5년인데 한국은 1년 반 만에 100대 이상을요? 손이 떨렸습니다. 리처드, 솔직히 말하죠. 폴란드 장교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우린 선택지가 없었어요. 미국 무기는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약속을 지켰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27년 동안 미국 중심 체계를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게 제 정체성이었죠. 하지만 지금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소평가했던 한국이 유럽의 공백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바르샤바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 같았죠. 저는 서류를 손에 쥔 채 생각했습니다. 한국제 무기. 호마르 K. 이게 정말 유럽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호마르 K. K239 천무 기반 폴란드형 다연장 로켓.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사관 12개, 사거리 8290km, 정밀 유도탄 탑재.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론적 수치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오전 폴란드 국방부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비공개 브리핑이었습니다. 폴란드 기술 장교 3명이 앉아 있었죠. 그들은 제게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리처드, 이걸 보십시오. 스크린에 호마르 K 제원이 떴습니다. 12발 동시 발사. 80km 유도로켓 편차 1m 미만. 290km 장거리 미사일 100발 동시 타격 가능.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 숫자들 그냥 광고용 아닙니까? 폴란드 장교가 웃었습니다. 광고요? 리처드, 당신네 미국 무기는 오지도 않습니다. 우린 이미 100대 이상을 받았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100대 이상? 1년 반 만에요? 그게 사실이라면 믿기 어려웠습니다. 실제 성능은 어떻습니까? USB에 담았습니다. 그가 제게 USB를 건넸죠. 직접 보십시오. 호텔로 돌아와 USB를 꽂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폴란드 훈련장이었습니다. 호마르 K 포대가 전개됐습니다. 이동 속도가 빨랐습니다. 방열 준비, 좌표 입력, 발사관 상승. 모든 과정이 매끄러웠죠. 그리고 발사. 12발이 동시에 솟아올랐습니다.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건 하이마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화력 밀도가 완전히 달랐죠.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실제라고? 다음 날 또 다른 회의가 있었습니다. 나토 기술평가단이었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장교들이 모였죠.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호마르 K. 인도 속도가 믿기지 않습니다. 리투아니아 장교가 말했습니다. 하이마스는 5년인데 한국은 1년 반입니까? 맞습니다. 폴란드 장교가 답했죠. 계약 2021년 7월. 첫 인도 2023년 초. 현재 100대 이상 도착. 2027년까지 총 290대 인도 예정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90대? 그 속도로요? 에스토니아 장교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도입 가능합니까? 당연합니다. 한국은 생산 속도가 빠릅니다. 여러 나라에 동시 공급 가능하죠. 저는 불편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신뢰하던 미국 무기 체계가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쌓아온 제 전문성, 제 기준이 흔들렸죠. 회의 후 복도에서 폴란드 기술 장교를 만났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처드, 당신 표정이 좋지 않군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한국 무기가 이 정도라니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가 말했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126대 계약, 100대 이상 도착. 하이마스는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리처드,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문서가 떴죠. 핀란드 국방부 공문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마르 K 긴급 공수 작전 승인. 핀란드가 움직입니다. 그가 설명했죠. 노던 스트라이크 25 훈련에 호마르 K를 투입합니다. 러시아 국경 100km 지점이죠.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핀란드? 러시아 국경? 그건 실전급 훈련이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다음 주입니다. 폴란드 공군 수송기로 직접 공수합니다. 저는 태블릿을 응시했습니다. 호마르 K가 북유럽으로 간다. 러시아를 마주한 최전선으로요. 그날 저녁 나토 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비밀 등급이 높은 회의였죠. 유럽 안보 담당 고위 장교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미국 장교가 발표했습니다. 하이마스 추가 생산은 2027년 이후 가능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지원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러시아는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대안이 뭡니까? 폴란드 장교 목소리가 높아졌죠. 한국 무기 말고는 없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나토 기술 장교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호마르 K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 그 단어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그 말이 불편했습니다. 제 전문성, 제 확신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바르샤바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정말 유럽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USB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12발 동시 발사, 화력 밀도, 배치 속도, 모든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론과 실전은 다릅니다. 훈련장과 전장은 다르죠. 다음 주 핀란드 훈련. 저도 참관단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직접 봐야 알 것 같았습니다. 호마르 K가 정말 게임 체인저인지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어두웠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핀란드 북부에 있었습니다. 노던 스트라이크 25 훈련장이었죠. 러시아 국경까지 100km.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렸죠. 폴란드 공군 수송기가 착륙했습니다. 호마르 K 포대가 내려왔습니다. 군인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죠. 저는 관측 지점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나토 관측단이 제 옆에 모여 있었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장교들이었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게 호마르 K입니까? 핀란드 장교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폴란드 지휘관이 답했죠. 오늘 처음 국제무대에 섭니다. 호마르 K가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이 지정 위치로 이동했죠. 속도가 빨랐습니다. 하이마스보다 무거운 장비인데도요. 저 이동 속도 노르웨이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포대가 멈췄습니다. 방열 준비가 시작됐죠. 지휘 차량이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발사관이 상승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매끄러웠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도착부터 발사 준비까지 12분. 하이마스는 평균 20분이었습니다. 제 눈살이 찌푸려졌죠. 준비 완료. 폴란드 지휘관이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훈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호마르 K를 응시했죠.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발사. 쾅. 첫 로켓이 솟아올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12발이 연속으로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발사 간격이 거의 없었죠. 연기가 훈련장을 뒤덮었습니다. 충격파가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귀가 먹먹했죠. 옆에 서 있던 스웨덴 장교가 입을 벌렸습니다. 저건.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2발 동시 사격. 그 화력 밀도는 제가 본 어떤 다연장 로켓보다 강렬했습니다. 폴란드 기술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126대 동시 사격 시 1512발입니다. 80km 유도 로켓으로 러시아 전방 진지를 초토화할 수 있죠. 290km 미사일은요? 핀란드 장교가 물었습니다. 100발 이상 동시 타격 가능합니다. 러시아 후방 지휘부까지 도달하죠. 나토 관측단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126대 12발 1512발. 그 화력을 몇 분 안에 퍼붓는다고요? 폴란드 지휘관이 덧붙였습니다. 토파즈 지휘체계로 실시간 통제합니다. 10초 단위로 좌표 변경 가능하죠.
10초?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이마스는 최소 30초였습니다. 재장전 속도는요? 노르웨이 장교가 물었죠. 30분 이내입니다. 훈련장에서 두 번째 발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정밀 유도탄이었습니다. 80km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죠. 레이더가 궤적을 추적했습니다. 작탄. 목표물에 명중했습니다. 편차 1m 미만이었죠. 편차 1m 스웨덴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거의 미사일 수준입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목표물을 봤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오차가 거의 없었죠. 핀란드 장교가 제게 물었습니다. 리처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27년 동안 미국 무기를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게 제 정체성이었으니까요. 인상적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폴란드 지휘관이 웃었습니다. 리처드, 아직도 의심하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이 계속됐습니다. 호마르 K가 이동하고 재배치하고 다시 발사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빨랐습니다. 지휘 체계가 안정적이었죠. 나토 장교들이 메모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질문을 쏟아냈죠. 저는 그저 지켜봤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훈련이 끝났습니다. 호마르 K 포대가 철수 준비를 했죠. 군인들이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폴란드 기술 장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처드, 보셨죠? 봤습니다. 이제 믿으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고집스럽군요. 하지만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요. 12발 동시 사격, 12분 배치 속도, 1m 편차, 10초 좌표 변경.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호마르 K는 실제로 뛰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핀란드 밤하늘이었죠. 별이 총총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유럽을 살릴 수 있을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희망이었죠. 제 안에 오래된 기준들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핀란드 훈련이 끝나고 브뤼셀로 돌아왔습니다. 나토 본부였죠. 유럽 동부전선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고위 장교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장교 몇 명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과 같은 편이었죠. 27년 동안 미국 무기를 옹호해왔으니까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호마르 K 성능이 확인됐습니다. 북유럽 훈련에서 뛰어난 결과를 보였죠. 미국 장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한국 무기는 아직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실전 검증이 부족하죠. 실전 검증이요? 폴란드 대표가 반문했습니다. UAE와 사우디가 후티 반군 타격에 사용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를 정확히 명중시켰죠. 그건 중동입니다. 유럽 전장과 다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폴란드 기술 장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이마스 생산 일정입니다. 보십시오. 스크린에 문서가 떴습니다. 미국 국방부 내부 문건이었죠.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이마스 추가 생산 지연 보고서. 2025년 인도 예정분이 2028년으로 연기됐습니다. 폴란드 장교가 설명했죠. 3년 추가 지연입니다. 어떤 경우는 5년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유럽 장교들 얼굴이 굳었죠. 리투아니아 장교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합니까? 러시아는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이 우선입니다. 미국 장교가 답했죠.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요? 폴란드 장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국경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미국 장교로서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회의 후 복도에서 미국 장교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처드, 넌 어떻게 생각하나? 글쎄요. 한국 무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지 않나? 우리 시스템을 믿어야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우리 무기는 오지 않는데요. 리처드, 너까지 그쪽 편이냐? 편이라니요? 요즘 내 태도가 이상해. 한국 무기 편을 드는 것 같아. 저는 답답했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저도 사실을 보고 있을 뿐이죠. 사실? 그가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은 우리 동맹이야. 하지만 고도의 전략 무기는 여전히 우리가 위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논쟁하고 싶지 않았죠. 다음 날 기술 분석 회의가 있었습니다. 호마르 K 상세 재원 검토였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폴란드 기술자가 발표했습니다. 80km 유도로켓 실제 편차는 0.8m입니다. 290km 장거리 미사일 편차는 3m 이하죠. 3m? 독일 장교가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토파즈 지휘 체계가 실시간 보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편차 3m. 290km에서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이론일 뿐이다. 실전은 다르다. 폴란드 기술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126대 동시 사격 시 전술 효과는 막대합니다. 러시아 전방 진지 30km를 동시 타격 가능하죠. 30km 전선을 동시에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512발이 30km에 퍼진다면 평균 20m마다 한 발씩입니다. 그 밀도라면 전선이 붕괴되겠죠. 방공망 돌파율은 어떻습니까? 프랑스 장교가 물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85% 이상입니다. 동시 다발 공격으로 방공망이 포화되기 때문이죠.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85%? 그 정도면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료를 들고 밖으로 나왔죠. 복도에서 폴란드 기술 장교와 마주쳤습니다. 리처드, 아직도 의심합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혼란스럽습니다. 왜죠? 27년 동안 미국 시스템을 신뢰했습니다. 그게 제 기준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기준이 흔들린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란드 장교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리처드, 당신은 아직도 한국을 저평가하고 있어요. 저평가라니요? 숫자를 보십시오. 126대 인도 1년 반 만에요. 하이마스는 5년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속도입니다, 리처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예요.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습니다. 오직 한국의 속도만이 유럽을 지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선택지가 없다고요. 한국만이 답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미국 무기가 결국엔 오지 않겠습니까? 언제요? 3년 뒤요? 5년 뒤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러시아가 기다려줄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리처드, 당신은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때론 전문가의 고집이 현실을 가립니다. 그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하늘이 회색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 무기가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정체성, 27년 경력, 신념이 흔들렸죠.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일주일 뒤 폴란드 루블린 외곽 조립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와 있었죠. 폴란드 기술자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안은 깔끔했습니다. 호마르 K 차체가 줄지어 있었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점검 중이었습니다.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체계적이었죠. 저들이 한국에서 온 기술진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폴란드 담당자가 답했죠. 3개월마다 교대로 옵니다. 품질 관리와 기술 이전을 담당해요.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윤입니다. 한화 소속이죠. 리처드 잭슨입니다. 나토 전략 분석관이고요. 아, 핀란드 훈련에 계셨던 분이시군요. 그가 웃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죠. 그가 공장 안을 가리켰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30대가 출고 준비 중입니다. 이번 주 인도될 겁니다. 30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 번에 30대를요? 네. 계약대로입니다. 우린 약속을 지킵니다. 약속을 지킨다. 그 말이 제 귀에 남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컨테이너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호마르 K가 실리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군인들 표정이 밝았습니다. 또 왔네. 한 군인이 소리쳤습니다. 한국은 정말 빠르다니까. 다른 군인이 답했죠. 폴란드 장교가 제게 말했습니다. 리처드, 보십니까? 미국 무기는 5년입니다. 한국은 몇 달이에요. 어떤 것이 전쟁을 막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인정했죠. 속도가 다르다고요. 오후에 기술 시연이 있었습니다. 토파즈 지휘통제 시스템이었죠. 실내 훈련장에서 진행됐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폴란드 동부 국경이었죠. 호마르 K-126대 위치가 표시됐습니다.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기술자가 설명했죠. 모든 포대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가 좌표를 입력했습니다. 목표물 10개였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배분했죠. 10초 만에요. 10초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자동 배분입니다. 하이마스는 수동이죠? 맞습니다. 최소 30초 걸립니다. 나토 기술 장교들이 감탄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시스템이었죠. 중동 실전 영상 보여드릴까요? 한국 기술자가 물었습니다. 부탁합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UAE 사막이었습니다. 드론 영상이었죠. 후티 반군 이동식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천무 로켓이 날아왔습니다.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발사대가 폭발했죠. 편차 1M 미만입니다.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이동 목표물인데도요. 이동 목표물을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였습니다. 사우디도 사용했습니까? 프랑스 장교가 물었습니다. 네. 국경지역 타격에 사용했죠. 성공률 90% 이상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90% 이상. 실전에서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구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여줄 뿐이죠. 저녁에 폴란드 장교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다릅니다. 한 장교가 말했죠. 약속한 날짜를 지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합니다. 우리 군인들이 좋아합니다. 다른 장교가 덧붙였죠. 믿을 수 있거든요. 믿을 수 있다.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루블린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적었습니다. 30대 추가 인도. 10초 좌표 배분. 90% 실전 성공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해내고 있었다. 처음으로 의심이 아닌 신뢰를 느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신뢰였죠. 2주 뒤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나토 정찰기가 이상 신호를 포착했죠. 러시아 국경 인근이었습니다. 브뤼셀 작전실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스크린에 빨간 표시가 떴죠. 러시아 장거리 미사일 부대였습니다. 이동 중이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나토 작전관이 물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정보장교가 답했죠. 이스칸데르 부대입니다. 국경 쪽으로 재배치 중입니다. 회의실이 긴장했습니다. 이스칸데르. 러시아의 주력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죠. 사거리 500km. 핀란드와 폴란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연습이 아닙니다. 폴란드 장교가 말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27년 동안 이런 상황을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달랐죠. 책상 위의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의 발소리였습니다. 핀란드와 폴란드에 경보 발령하십시오. 나토 사령관이 명령했습니다. 몇 시간 뒤 바르샤바로 날아갔습니다. 긴급 배치였죠. 폴란드 국방부 작전실에 들어갔습니다. 장교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비상경계 2단계입니다. 폴란드 작전관이 설명했죠. 모든 부대가 대기 중입니다. 스크린에 폴란드 군 배치도가 떠올랐습니다. 동부 국경에 병력이 집결했죠. 방공망이 활성화됐습니다. 호마르케이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즉시 출동 명령 떨어졌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126대 전부 전개 준비 중입니다. 126대 전부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실전 직전이었죠. 핀란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비상 상황이라고요. 러시아 국경 100km 지점에서 이상 징후 포착됐다고 했습니다. 드론입니다. 나토 정보장교가 보고했습니다. 러시아 전술 정찰 드론이 국경 근처를 배회 중입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정찰 드론. 그건 공격 전 정찰이었습니다. 목표물 확인, 방공망 분석, 타격 좌표 수집. 시간이 없습니다. 폴란드 장교가 말했습니다. 동부 국경으로 이동했습니다. 군용 헬기였죠.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아래로 군 차량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호마르 K 포대가 전개 중이었습니다. 폴란드 군인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죠. 표정이 긴장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표정이었습니다. 배치 완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15분입니다. 폴란드 지휘관이 답했죠. 15분. 제가 아는 하이마스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습니다. 호마르 K가 이동했습니다. 지정 위치로 신속하게 움직였죠. 방열이 시작됐습니다. 지휘 차량이 좌표를 전송했습니다. 발사관이 상승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2분 30초. 배치 완료였습니다. 준비 완료. 지휘관이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군인들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죠. 언제든 발사 명령이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호마르 K를 바라봤습니다. 12개 발사관이 하늘을 향했습니다. 준비된 자세였죠. 언제든 화력을 퍼부을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장교가 제 옆에 섰습니다. 리처드, 보십니까? 이 속도가 전쟁을 막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문이 막혔죠. 이 순간 제가 핀란드 훈련에서 본 것들이 현실이 됐습니다. 호마르 K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러시아가 이 배치 속도를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재계산할 겁니다. 장교가 답했죠. 우리가 무방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해가 저물었습니다. 호마르 K 포대는 그대로 대기했습니다. 군인들도 자리를 지켰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섞인 감정이었죠. 한국의 속도가 유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별이 떴습니다. 하지만 전선은 깨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포대 이동 신호가 포착된 그날, 작전실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전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가 모든 장교들의 얼굴을 덮었죠. 나토는 즉시 대응 단계를 한 단계 격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정된 핀란드 북부 국제 합동훈련의 성격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훈련은 이제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나토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실전이 발생했을 때 어떤 장비가 우리 전선을 지킬 수 있는지 전략적 억제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다음 날 새벽 핀란드 북부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노던 스트라이크 25였죠. 러시아 국경 100km 지점이었습니다.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죠. 훈련장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공기는 달랐습니다. 러시아 움직임이 감지된 뒤라서였죠. 모든 장비의 움직임이 평가가 아닌 검증에 가까웠습니다. 나토 참관단의 표정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장비가 실제 유럽의 억제력을 담당할 수 있는가를 보려는 눈빛이었죠. 폴란드군이 밤새 공수해온 호마르 K가 도착했습니다. 차량 상부에 얇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력은 숨겨지지 않았죠. 장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지휘체계 연동, 배치 동선. 모든 과정이 정확하고 매끈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훈련에 참여한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유럽이 시험대에 올려놓은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개 시작. 폴란드 지휘관이 명령했습니다. 호마르 K가 움직였습니다. 지정 위치로 신속하게 이동했죠. 방열이 시작됐습니다. 토파즈 지휘체계가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나토 기술 장교들이 시계를 봤습니다. 저도 봤죠. 11분. 배치 완료였습니다. 이 속도 노르웨이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발사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12개 발사관이 하늘을 향했죠. 훈련장이 긴장했습니다. 발사. 쾅. 로켓들이 연속으로 솟아올랐습니다. 12발 동시 사격이었죠. 연기가 훈련장을 뒤덮었습니다. 충격파가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 화력을 몇 초 만에 배치했다고요? 나토 관측단이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죠. 12발 동시 사격. 그 화력 밀도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80km 유도로켓 시연 시작합니다. 폴란드 기술 장교가 말했습니다. 정밀 유도탄이 발사됐습니다. 레이더가 궤적을 추적했죠. 80km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착탄. 목표물에 명중했습니다. 편차 확인 결과가 나왔죠. 0.9m. 1m도 안 됩니까? 스웨덴 장교가 물었습니다. 네. 실전 평균 편차입니다. 폴란드 장교가 답했죠. 290km 장거리 미사일은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됐습니다. 스크린에 궤적이 표시됐죠. 러시아 전술 진지를 가상 타격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동시 100발 타격 시 억제력은 충분합니다. 나토 기술 분석관이 평가했습니다. 훈련이 계속됐습니다. 재배치, 재장전, 재발사. 호마르 K는 모든 과정을 빠르게 소화했습니다. 나토 관측단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훈련 초반엔 한국 무기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사 절차, 지휘 연동, 정밀도 시연 후엔 확신으로 바뀌었죠. 충분히 신뢰 가능한 장비입니다. 핀란드 장교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제 내적 기준도 흔들렸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훈련이 끝났습니다. 호마르 K 포대가 철수했죠. 저는 훈련장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죠. 한국의 기술이 유럽을 지탱할지도 모른다. 처음으로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핀란드 훈련이 끝나고 2주 뒤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유럽 동부전선 무기체계 평가 회의였죠. 나토 기술평가단이 발표했습니다. 호마르 K 종합평가 보고서입니다. 스크린에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장점은 명확합니다. 빠른 인도, 유연한 통합성, 높은 정밀성, 운용 안정성. 결론적으로 호마르 K는 유럽 방산 시장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현실적 대안. 한국 장비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발언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290대 계약, 126대 인도 완료.
2027년까지 전량 인도 예정입니다. 이 속도를 따라올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리투아니아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르웨이 장교가 덧붙였죠. 러시아 위협이 현실화된 지금 빠른 배치가 중요합니다.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 많은 나라가 동시에 한국을 찾고 있다니요. 중동 실전 경험도 중요합니다. 프랑스 장교가 말했습니다. UAE와 사우디가 후티 반군 타격에 사용했죠. 이동식 목표물 90% 이상 명중. 전장에서 검증된 무기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바르샤바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선언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합니다. 호마르 K 전차 K9 자주포를 추가 도입합니다. 한국은 신뢰 가능한 파트너입니다. 신뢰 가능한 파트너.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회견 후 폴란드 장교가 제게 물었습니다. 리처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27년 동안 미국 중심으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이제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한국은 유럽의 공백을 채우는 나라입니다. 더 이상 신흥 공급국이 아닙니다. 실질적 능력국이죠. 다음 주 브뤼셀 나토 전략연구소에서 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유럽 동부전선 무기체계 재평가였죠. 회의실에 장교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장교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27년 동안 미국 무기를 옹호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재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126대 계약, 1년 반 만에 100대 이상 인도. 하이마스는 5년입니다. 80km 정밀도 1M 미만. 실전 성공률 90% 이상. 이게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유럽의 공백을 채운 것은 예상 밖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유럽 안보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미국 장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처드, 내 생각이 바뀌었구나. 네. 현실이 저를 바꿨습니다. 나도 동의한다. 한국은 정말 대단하더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죠. 나는 핀란드 북부 훈련장에서 한국 무기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약속을 지키는 속도, 전장에서 검증된 정확성, 위기 앞에서 국가를 움직이는 실질적 힘. 27년 동안 미국 중심 체계를 기준으로 살았다. 하지만 한국은 새로운 기준을 보여줬다.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제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한국은 유럽이 의지할 수 있는 진짜 동맹이며 세계 안보 지형을 바꾸고 있는 국가다. 창밖으로 브뤼셀 야경이 보였습니다. 별이 빛났죠. 제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안보의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천모. 호마르 K 어떠셨나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